트럼프가 5월에 이제 중동에 좀 왔다가 갔어요. 트럼프발 중동 에너지 재편이 이제 하나의 화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과 함께 이걸 연결선상에서 보다 보면은 중국의 1대1로가 또 이제 고립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이제 막아내는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져가지고 지금 뭐 즐겁게 들으셨지만 미중 패권 전쟁이 결국에는 가장 큰 이슈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서 뭐 이번 달도 그렇고 앞으로 당분간도 계속해서 다뤄질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고 생각하실까봐 미리 안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번 달에 트럼프가 어떤 행보를 펼쳤고 그로 인해서 지금 뭔가 어떻게 지금 재편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지에 대한 설명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제 석유를 막 뽑아내가지고 국제유가를 60달러를 이제 유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문제가 터졌어요. 미국의 석유 생산 정점 경고가 떴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생산 단가가 평균 한 65불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60불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생산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제 65불 이상으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65불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관세를 못 때려요. 그리고 또 하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못 끊습니다. 러시아가 기름을 팔아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유가가 내려가야지 전쟁 자금이 덜 들어와가지고 전쟁을 못 할 텐데 유가가 다시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러시아는 계속 전쟁을 하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더해서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발생을 하니까 미국의 경제 위기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어떻게 정책을 펼쳐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이건 예전에 우리 한번 봤던 자료인데 미국의 석유 생산 단가가 과거에 80달러였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최저 26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오래된 유전들은 막 AI가 발달하면서 분석을 해가지고 없던 것까지 막 찾아내가지고 뽑아내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이렇게 저렴해졌는데 만들어진 유전들은 66에서 70달러까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신규로 이 산업에 진입한 석유 회사들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앞으로 계속 기름을 더 뽑아내는 형태가 돼야지 세계 에너지 패권도 가져가면서 전쟁도 종료시키고 물가도 안정화시키고 할 텐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60달러라는 게 이제 밝혀졌죠. 저의 기준에서는 그래요. 60달러에서는 미국은 더 이상 석유 더 못 뽑는다 라고 저는 이제 제 기준에서는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원유 생산 감소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근데 미국은 유가를 안정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안정화시킬 거냐? 이게 저는 여기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올 초에 우리 세미나 할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 중요하게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늘 이번에 이제 사우디 가가지고 트럼프가 대단한 빅딜을 하고 왔는데 그 내용과 함께 이제 중국의 1대1로가 또 어떻게 지금 고립화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선에 대한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트럼프가 유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전략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보고 있어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다들 인지는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펙 플러스를 통한 증산입니다. 오펙 플러스에다가 증산을 계속 하라고 요청을 해야겠죠. 근데 오펙 플러스 사실상 사우디가 리더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과거에 이 스터디를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든이 계속 사우디한테 증산 압력을 가했는데 사우디가 증산을 안 했죠. 오히려 감산을 해버렸어요. 유가를 더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증산을 시켜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중동의 분쟁을 종료시켜야 됩니다. 지금 시아파와 수니파가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란이 그리고 미국이 깨끗하게 청산하고 싶어하는 뭐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이런 데들이랑 아직까지도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걸 종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중동 내에 그 평화가 찾아와야지 또 그거로 인해서 유가가 올랐던 게 이제 하락할 수가 있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석유 파는 국가잖아요. 러시아의 석유를 수입하게 되면은 러시아가 그 돈 가지고 전쟁을 치르니까 지금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석유를 안 사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못 사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약간은 팔게 해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소위 먹고 살 수 있게 이제 만들어 준다고 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유가가 좀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1번이 돼야지 2번도 되고 3번도 됩니다. 그동안의 이제 일들을 좀 살펴보면 전쟁이 터져가지고 치솟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 130불까지 가고 한간에서는 국제유가가 300불까지 간다고 했었어요. 평상시에 한 50불, 60불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300불 간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었죠.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사우디 빈 살만을 만나가지고 석유 증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바이든이 얘기가 잘 됐다. 난 사우디가 증산을 할 거라고 본다. 라고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제유가가 막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빈살만이 나 그런 적 없는데 해버린 거예요. 석유 증산 계획 없어. 하더니 오히려 감산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이제 치솟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산했는데 증산 안 하고 감산을 하면서 최근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딱 이때 보세요. 2025년 4월 이제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증산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동안 계속 뭐 스터디 통해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바이든과 빈살만은 사이가 안 좋잖아요. 뭐 카슈쿠지 사건이라는 걸 우리 한번 스터디 했었죠. 근데 반면에 그 트럼프와 빈살만은 사이가 좋잖아요. 트럼프는 쿠셔너라는 사위가 대형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우디 국부 펀드랑 이게 혼합이 돼 있어요. 서로 자금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화학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거예요, 사실상. 결혼을 한 상태다 보니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밖에 없을 테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감산을 처리하면서 증산의 형태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유가가 급속도로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사우디가 증산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총 감산한 게 586만 배럴이에요. 근데 이 586만 배럴을 감산을 했었는데 앞으로 220만 배럴을 취소를 하겠답니다. 감산을 취소하겠대요. 그만큼 더 늘리겠다는. 그런데 현재까지 996만 배럴을 이제 취소를 했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124만 배럴이 남은 거죠. 124만 배럴을 앞으로 감산을 취소함으로써 증산을 하게 되면 생산량이 공급이 증가하게 되니까 유가가 떨어진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여기까지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 시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덧셈 뺄셈만 할 줄 알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해보셔서 그러는 거지. 조금만 깊게 생각해서 이게 586만 배럴이고 220 한다고 했네. 근데 96만 해서 앞으로 124만이네. 그럼 124만으로 인해서 유가가 얼마나 움직이지? 계산해보면 딱 나와요. 그러니 이거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를 더 할 거냐? 이런 것들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저는 사우디가 충분히 증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까 미국의 석유 생산 단가가 20불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싼 게. 최근에 나온 유전들 이제 70달러까지 사는데 사우디 3달러예요. 3달러. 그냥 땅 파면 돈 번다는 얘기가 여기서 있는 겁니다. 3달러다 보니까 지금 얼마든지 어떻게 뭐 팔아도 다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사우디 더 팔면 되는데, 근데 사우디가 그동안 더 안 팔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 증산하라고 해도 요구를 해도 안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 탈석유 시대가 온다며. 근데 우리가 증산을 해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더 뽑아내면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텐데, 그럼 나는 돈도 못 벌고 고생만 하고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나는 석유도 안 뽑을 거야 라는 게 이제 빈살만의 이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탈석유 시대 또는 뭐 친환경 에너지 시대 이런 게 한 10년 정도 뒤로 좀 미뤄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가 충분히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만들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가 원래 총 생산할 수 있는 원유 생산량이 1200만 배럴입니다, 하루에. 근데 현재 생산하고 있는 게 900만 배럴이에요. 그럼 300 정도는 신규로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아도 뽑을 수가 있는 입장이 됩니다. 300만 배럴 정도 더 뽑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해봐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재정 균형을 위한 손익분기점이 있어요. 석유가 3달러밖에 안 하는데, 자기 생산량가 3달러밖에 안 하는데 정부가 흑자를 유지를 하려면은 국제 4년 기준으로 96달러, 25년 기준으로 90달러여야 된대요. 이거 너무 비싸게 팔아야 되지 않나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이런 게 이제 그 국민들에게 하는 복지 부분도 있지만 저는 네옴시티가 여기에 제일 크게 작용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안에 보시면 사우디 정부 예산의 운영 보면 공공복지, 인프라 비전 2030. 저희 비전 2030 안에 네옴시티가 있는 거죠. 저거에다 국방비 등에 쓰여지는데 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 전체 예산의 70에서 80%가 원유 수출에서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한 원유 수출량을 저렇게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걸 공식을 계산을 해봤더니 2025년 기준으로 이제 90달러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언론에서는 나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사우디가 90달러 유지 못하면 재정 균형을 유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뭔가 줄여야 돼. 그럼 뭘 줄일 거야? 네옴시티 줄이겠네. 그러니까 네옴시티 10분의 1 토막 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미국과 트럼프가 되는 순간 미국과 사우디 주도하에 뭔가가 중동이 재편이 될 거고, 그러면 미국 자본이 들어가든 어떤 형태가 되든 사우디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네옴시티가 다시 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던 입장이었고, 그런 입장에서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국제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재정 적자가 심화되니까 저 비전 2030을 못해. 근데 국제유가를 떨어뜨리면서 이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많이 팔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는 이런 공학 아주 전문가들이 하는 계산들을 저희도 할 수 있어요. 챗GPT에다가 다 생각만 정리해가지고 출처와 함께 질문을 던지면은 계산 다 해줘요. 그래서 이런 계산 공식에 의해서 만드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한 겁니다. 900만 배럴일 때 제일 균형 유가가 이제 $90래요. 근데 1000 되면은 82, 1200 되면 73, 1460 하면 60. 그러니까 현재 $60를 유지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1460만 배럴까지 뽑아가지고 팔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까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현재 추가 시설 투자 없이 뽑을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이 얼마라고 그랬죠? 1200만 배럴이잖아요. 그럼 1200만 배럴만 맞추면은 73달러 정도 돼요. 그럼 73불까지만 유지가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인프라 그 비전 2030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우디가 이 60에서 73달러 사이에서 버텨낼 수 있게 미국이 석유를 팔 수 있는 활로를 만들어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우디가 증산을 할 것 같은 이유. 공교롭게도 이런 에너지 대란이 있었을 때마다 중요한 순간에 사우디가 대폭 증가, 생산량 증가, 생산량 증산 결정 하면서 항상 증산을 해버렸어요. 증산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다 너무 힘들어. 다 너무 힘들 때 누가 막 간당간당해. 그때 내가 가격을 낮추면서 싸게 팔아. 그러면서 패권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패권을 가져온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2008년도에 이제 한참 윈도우 비스타로 교체가 되네 마네 하면서 반도체를 막 뽑아냈는데 윈도우 비스타 아무도 안 써가지고 다 망했을 때 이 반도체가 재고가 떨이가 남아도는데 삼성전자가 가격 후려쳐가지고 독일 키몬다 망하고 일본 LP 다 망하고 그러면서 반도체 회사 몇 개 망하니까 그 수요가 삼성으로 다 올라오니까 그때 가격 올리고 이러면서 삼성이 반도체 패권을 가지고 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치킨 전쟁을 사우디는 항상 해왔다. 지금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기이고, 아마도 뭐 미국과의 공조하에 $60를 유지하는 그런 생산을 하든 더 많은 생산을 하든 그런 이슈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가 이제 계속해서 증산을 갑자기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우디가 증산을 하겠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보면은 카자흐스탄이랑 이라크 이런 애들이 증산을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약속을 안 지키고 계속 석유를 더 많이 팔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도 그럼 증산하겠어 하면서 사우디가 증산을 한 건데, 사실 저는 이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어요. 오펙 보고서가 매달 나오는데 봐보면은 뭐 나이지리아, 뭐 리비아 이제 오펙 플러스 가입되어져 있는 국가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더 생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이미 사우디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증산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거 가지고선 증산한다고 하니 이상할 수밖에 없죠. 진짜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트럼프와의 거래를 위한 이제 외교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증산 요구를 이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이 그렇게 판을 지금 짜가고 있다. 중동에서 지금 또 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란 핵 협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핵 협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 트럼프는 이란에다가 경제 제재를 가할 겁니다. 그러면 사우디가 증산을 안 해가지고 바이든이 했던 정책이 뭐였죠? 이란에 석유를 수출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란이 그동안 석유 공급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란이 그동안 또 핵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중동도 위협하고 미국도 위협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핵을 못 만들게 지금 하고 싶은 거고, 그 우라늄 고농 자체를 다 없애게 지금 하고 싶은 건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협상이 쉽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쉽게 될 것 같지 않고 결렬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미국은 이란에다가 경제 제재를 가하겠죠. 석유 앞으로 팔지 마. 그거 앞으로 누가 팔겠습니까? 이건 이제 사우디가 팔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너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핵 협상 통해 가지고 이란 못 팔게 만들고 핵 못 만들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그거를 사우디가 증산을 통해 가지고 다 해소한다. 그래서 현재 유가 정도를 유지시킨다. 이게 그 미국과 사우디가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고, 이런 얘기들이 이번 회담에서 오고 가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기 전에 5월 7일, 11일, 12일 해가지고 미국이랑 이제 예멘 후티 반군이 휴전을 하게 되고 또 이란 4차 핵 협상이 진행이 되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제 미국인들 인질을 석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거 사실상 다 이란이거든요, 얘네들도. 그러면 이란 핵 협상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란도 일단 미국한테 숙이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만약에 더 세게 가고 싶으면은 이런 날 미국인 인질을 죽이거나 뭐 할 수도 있는데 석방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이란도 뭔가 의지는 있어요. 근데 그 의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작년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란 대통령 갑자기 죽었잖아요. 이유 없이 헬기 타고 가다가. 그리고 나서 친미 성향의 친서방 성향의 대통령으로 이제 바뀌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란도 조금씩 이제 자본시장에 눈을 좀 떠가면서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애를 쓸 거라고 보지만 이란은 대통령을 위해 또 통치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뭐 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란 핵 협상이 실제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우디뿐만 아니라 카타르와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과 빅딜을 합니다. 저는 지금 보면 언론에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국채가 발작을 하면서 트럼프가 숙이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라고 평가들을 하는데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데미지가 없고 얻은 게 너무 많아요. 중국이랑만 놓고 보면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용해가지고 다른 데서 너무 많은 걸 얻었어요. 반면에 중국은 잃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거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사우디랑 미국이 이제 투자 포럼이라는 걸 열었는데 앞으로 에너지 안보, 청정에너지 기술, 광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력을 하겠답니다. 저 광물 뭐겠습니까? 히토류. 사우디에도 히토류가 있어요. 그리고 희귀광물들 이런 거 지금 중국이 패권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공수를 해오지 못하면은 지금 초격차를 벌이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전략에서 조금 멀어지게 되는데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우디 같은 곳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미국과 사우디 자본으로 새로운 금융 모델 만들겠다. 그리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인프라, 디지털 동맹 맺겠다. 앞으로 통신 같은 것들이 서로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빅데이터에 대해서 서로 믿고 공유를 하겠다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밖에 뭐 산업 제조, 뭐 AI, 사이버 로봇, 감염병 관련된 뭐 대응과 생명과학, 뭐 벤처 캐피털 등등에 대해서 미국과 교류를 하겠다고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다가 6천억 달러로 투자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6천억 달러 약속을 하고 미국은 방위협정 맺으면서 사우디한테 우리 무기 판매할게 이렇게 되죠. 보통은 무기를 판매한다고 하면은 세일즈맨이 가가지고 내 무기 좀 사줘야 되는데 여기는 안 팔아. 우리는 아무한테나 안 팔아. 이러는 우리 동맹국한테만 팔 거야. 그럼 이거 팔 때 얘기가 다 있었겠죠. 중국이랑 더 이상 이거 하지 마. 중국 무기 받지 말고 중국 통신만 받지 말고 그 내용도 뒤에 다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오케이 하니까 알았어 그럼 우리 무기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미 뭐 금융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사우디와 미국이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사우디가 중국이랑 가까워졌었는데 이거 다시 멀어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밖에 뭐 AI, 뭐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다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됐죠. 에너지 협력하기로 했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증산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사우디가 그러면 1460만 배럴까지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국제유가를 60달러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본인들의 살림을 살아갈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1460만 배럴까지 증산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국제유가가 3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근데 제가 이제 국제유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걸 한번 봤었다 보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간 적이 있었거든요. 2020년인가 2021년에 저도 그때 유가 때문에 거기서 조금 크게 곤욕을 치렀던 경험이 있는데 이거 절대 안 할 거라고 보지만 또 할지도 모르는 거니까 이런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여러분들께서 기사를 보실 때 증산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증산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서 900만 배럴이었는데 시장에서는 1000만 배럴까지도 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1000만 배럴만 했어요. 그럼 증산해도 이건 유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1000만 배럴까지만 할 줄 알았는데 1200만 배럴까지 생산을 하겠대. 그러면 똑같이 증산인데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1200만 배럴까지밖에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1460 아니 1500까지도 늘릴 거야. 그러면 이제 국제가 폭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안 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우디가 1460만 배럴까지 증산을 안 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새로운 설비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에 트럼프면은 기름 더 뽑지 말고 광물 개발하자. 그래서 히토리 우주한테 팔아.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할 것 같아요. 빈살만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00만 배럴 선까지만 증산해가지고 미래에 어차피 탈석유 시대는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사우디가 희생하라고 강요를 해봐야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1200만 배럴까지만 증산하고 나머지는 광물 협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빨리 광물을 개발해서 우리한테 공급을 해라. 뭐 이런 식의 딜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MP 머터리얼즈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가 이제 중국이랑 안 하고 사우디랑 히토리 공급망 손 잡을 거야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차가 사우디에다가 공장 또 짓겠다고 해요.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봐요. 이게 뭐냐면은 IMEC가 준비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IMEC 우리 계속 강조했잖아요. IMEC 사우디를 통해 가지고 인도에서 사우디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공급망인데 이 루트가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품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맨날 전쟁이 일어나서 내 물건 다 없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루트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전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미국이 안보협정 맺어가지고 사우디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간다고 하니 이제 마음이 놓이는 거죠. 미국은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재빨리 미국에다 공장 짓겠다고 하더니 이제 또 사우디에다 공장 짓겠다고 하면서 들어가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보시면 지분 이렇게 나오죠. 현대차 30%, 사우디 국부펀드가 70%예요. 돈은 사우디가 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에 미국 돈도 들어가 있죠. 쿠셔너의 돈이 들어가 있죠. 트럼프 사위 돈.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고선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자, 이런 상황이 사우디에서 하나가 벌어졌고, 그리고 나서 카타르에서 또 하나 빅딜이 벌어집니다. 1조 2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대요. 카타르가 미국한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과 중국 또 뭐 하면서 중국이 보잉 다 돌려보낸 거 이런 거 기사 보셨나요? 니네 거 안 사 그러고서 돌려보냈잖아. 괜찮아 여기다 팔면 돼.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타르가 미국의 보잉 사고 뭐 등등등 해서 무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다 사는 걸로 됐어요. 이 얘기 뭐냐, 안보 협정을 맺었다는 얘기는 또 미국이랑 카타르가 탄탄한 동맹 관계를 맺었고 카타르는 중국과 이란과는 교류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미국과 카타르가 어떤 부분에서 협의가 돼서 이게 됐을까? 저는 항상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찾아봐도 이 그림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 제가 이제 그렸는데, 카타르랑 이란 사이에 파르스 가스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스 매장량이 제일 많은 곳이라고 해요. 근데 이 지분이 둘이 반반이랍니다. 반반인데 나눌 수가 없네. 이 안에 가스가 있는데 뽑아내면은 그냥 많이 뽑아낸 놈이 빨리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란 거 경제 제재 가해. 그래서 이란 거 수입을 못하게 막아. 그럼 이란이 뽑아내겠습니까? 못 뽑아내죠. 근데 천연가스는 필요해. 근데 카타르가 미국이랑 손을 잡으면서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활로를 개척을 해줬어. 그럼 이거 카타르가 다 파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조선업을 되게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카타르가 이 가스전 개발해가지고 우리 가스 전 세계에다가 팔 거야. 근데 우리 LNG전 100척 필요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LNG전 100척을 그럼 중국 아니면 한국에서 사가야 되는데, 근데 미국이랑 손 잡았잖아요. 그럼 중국과 사겠습니까? 그럼 이거 다시 한국으로 저는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선업의 전망은 여전히 밝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중에서도 LNG선에 대한 전망을 밝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미국과 카타르가 합의 맞아가지고 미국은 이란이 수출 못하게 막아놓고 카타르가 이거 빨리 다 퍼내가지고 수출을 해가지고 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면서 카타르가 부자가 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미국 무기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란을 다 견제를 하는 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미국과 카타르가 안보협정을 맺으면서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거 너무 큰 이슈였는데 크게 이제 뭐 언론에서는 다뤄지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동시에 뭐가 벌어지고 있냐면 이게 이제 페르시아만인데, 이 페르시아만을 이제 아라비아만으로 이름을 바꾸겠대요, 트럼프가. 근데 이것도 뭐 굳이 역사를 또 파헤쳐가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과거 페르시아 시대에 이란이 사실상 이제 다 집권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바다 이름이 이제 페르시아인데 나머지 이슬람 국가들은 그 역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라비아만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끼리는 아라비아만으로 쓰고 있는데 이란은 페르시아만으로 쓰고 있었고, 그동안 미국은 이란과의 관계도 중요하니까, 이거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아니라 이제 구글의 입장이죠. 근데 구글의 입장이 결국에 미국의 입장인 거예요. 구글 맵에 보면은 페르시아만, 아라비아만 가로 열고 돼 있는데 트럼프가 이거 아라비아만으로 바꿀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을 제외한 다른 아랍 국가들과 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이게 뭐 이미 자본시장의 맛을 본 국가잖아요. 두바이를 성공시키면서 이게 자본의 힘이구나 라고 걸 이미 알고 있는 국가고, 미국에다가 1조 4천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또 밝혔어요. 그래서 AI 센터 만들고 뭐 서로 협업해가지고 AI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우디, 카타르,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요거 세 개만 해도 3조 달러예요. 3조 달러. 아니 4천조 원이죠. 4천조 원이라는 돈을 이제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인데 뭐 거의 5년치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이번에 큰 이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이제 시리아 내전이 끝났고, 이란의 지원을 받던 정부가 이제 축출이 되고 미국과 터키의 지원을 받던 정부가 들어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중동이 이걸로 인해서 재편을 위한 작업이 끝난 것 같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시리아 다 정권 바뀌었고, 바뀐 정권들을 통해 가지고 관계 정상화 시키면서 경제 제재를 풀겠답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 해제해서 활성화되게 만들겠대요. 근데 1번이 뭐예요? 광물이에요. 시리아에도 희귀 광물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이런 희귀 광물들을 전 세계 각곳에서 하나씩 개발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란이랑 핵 협상을 하고 있죠. 중동의 패권이 사우디로 확 넘어가고 있는 그런 순간인데, 그 순간에 이란과 이제 핵 협상을 통해 가지고 너네들 핵 우라늄 농도 완전 다 없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3.67% 제가 이거 정확한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라늄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핵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까지 낮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 됐고 아예 하지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예 하지마 하는 얘기는, 이거 3.67 가지고도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는데 아예 하지마라는 얘기는 트럼프가 협상할 의지가 없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안 하겠죠. 안 해? 알았어. 그럼 경제 제재 가해. 그리고 카타르랑 사우디랑 아랍에미레이트가 다 가져가겠죠. 저는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란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친미적인 성향을 보여서 이걸 바꿔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또 땡큐죠. 핵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춰갈 거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지금 전체 큰 흐름을 좀 보면은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 이런 것들 이미 너무 공부 많이 해서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수니파들을 사실상 미국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손을 잡게 되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저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모로코, 거기다 이번에 시리아까지 해가지고 서로 협정을 하겠대요. 저 위에는 이미 협정이 되어져 있는 거고 시리아를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협정이 왜 중요한 거냐? 이렇게 교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사관 서로 만들고 무역, 경제, 안보, 문화에 대해서 교류를 하면서 서로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만 유대교잖아요. 나머지는 다 이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의견은 달라도 같은 이슬람인데 어떻게 유대교랑 손을 잡을 수 있어?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란이 주장했던 내용이고, 사우디가 거기서 선택을 아브라함 협정에 찬성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런 종교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이제 저런 국가들이 이제 손을 잡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사실상 이제 중동의 패권의 한 영역을 차지하게 됐다. 이 얘기는 결국 미국이 침투하게 됐다. 자본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침투하게 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안보협정. 바레인, 이집트만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다 해가지고 안보협정이 또 맺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동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면 안보 문제인데, 이 문제를 미국이 다 해결해 주기로 하면서, 여기에 뭐 보시면 이집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쪽 해안 있는 쪽을 미국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맨날 이란이 여기 호르무즈 해역 잠근해 많이 하면서 지금 협박하고 있고 여기 지나갈 때마다 테러 조직들이 막 난리 쳤었는데 이거 미국이 들어가서 다 막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이란은 이제 힘을 쓸 수도 없고 협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그만큼 여기가 미국 주도하에 안정화가 되니까 이 무역 항로가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중동에도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안정화 방안 세 번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인데 이런 식으로 중동 국가와 미국이 협력을 하면서 유가를 낮추게 되면은 러시아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 막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좀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유가가 하락하면서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입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전쟁을 종료시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어디에선가 이런 걸 봤어요. EU가 중국이랑 손을 잡으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EU가 중국이랑 손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 EU가 중국이랑 손을 잡잖아요. 그럼 미국은 러시아랑 손 잡습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의 서진 정책을 도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세계전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EU가 중국과 뭔가 교류를 한 거는 트럼프처럼 협상 카드였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유럽이 중국에다가 등 돌렸다 하면서 보조금 얹어가지고 관세를 같이 부과해요. 미국과 다시 또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내용들 다 보면은 중국이 얻어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국 너무 힘들어지고 친구들을 다 잃었어요. 미국은 친구들을 더 많이 모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채 수익률의 변동은 차치하고 지금 동맹 국가들을 더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순간에서 미국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지금 올리고 있는 걸로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EU와 공조해가지고 압력을 가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서서히 정리가 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하고 중동 분쟁이 종료가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하게 되면서 유가는 안정화가 되면서 물가도 계속 안정화가 되고 관세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미국 경제에 큰 데미지를 입힐 만큼 치명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판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페트로달러가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다시 지금 달러를 기축통화국으로서 지위가 약간 모양새가 우스워졌잖아요. 그걸 다시 가지고 오고 싶은 게 지금 미국의 의지인데 페트로달러는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사우디한테 미국이 군사 지원을 합니다. 그럼 사우디가 달러로 이걸 결제를 해요. 석유를 판매를 하고 다 달러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미국이 신흥국에다가 공장을 져가지고 물건을 만들게 해줘요. 대신에 이것도 달러로만 사게 한 거예요. 근데 미국 사우디한테 내가 신흥국에다가 공장 지을 건데 공장을 짓게 되면 기름이 많이 필요할 거야. 그럼 기름은 너네들이 팔 거잖아. 이거 달러로만 결제해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다 달러로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힘이 약간 약화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서 사우디도 반기를 들고 중국이랑 위안화 결제하는 걸 이제 얘기를 했죠. 소액이지만. 그러면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치가 많이 상실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중동 가가지고 협정을 맺으면서 안보 협정을 다시 강화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우디 이제 플러스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등등 해가지고 다 달러로 결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에너지도 다 달러로 하라고 하겠죠. 지금은 기름만 있는데 앞으로 천연가스, 또 희귀 광물 이런 것들 다 달러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중도 순회를 하면서 페트로달러도 더 강해진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는 공장을 이제는 중국에다 짓는 게 아니라 중동에다 짓겠다잖아요. 동남아에 짓고 중동에 짓고 너네들 잘 되게 내가 만들 테니까 우리 같이 힘을 합쳐보자. 그럼 다 달러 쓰겠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조금 큰 이슈가 있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